시정의 궁극적인 목표, 시민 만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시민 삶이 좋아지는 행복으로 통한다. 바로 안승남 구리시장의 얘기인데요. 시정의 시민 행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오늘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궁금한 내용 여쭤볼 텐데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은 먼저 짚으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시장님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보도돼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그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일단 많은 분들께는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원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 언론사에서 저와 관련된 그 뉴스를 4차례나 내보냈거든요. 근데 우리 OBS 같은 정로원 집회를 추구하는 데서는 절대 취재를 하지 않죠. 하여튼 많은 의혹인데 제 아들 병역 문제라든가 또 한강변 개발 사업을 앞두고 기업체 관계자들 만났다는 거, 그리고 또 측근을 채용했다. 그리고 또 특히 더 안타까운 거는 비가 많이 새는 동사무소의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신축을 위해서 임시청사를 마련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하여간 중요한 건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네. 아들 병역 문제는 우리 국방부에 감찰을 요청해서 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직접 감사원이나 이런 데 다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언론중재위에서 그 S방송사가 보도한 4건 중에서 그 3건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하라고 해줬고 하여간 제가 볼 땐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진실이 잘 밝혀질 거라고 믿고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신 사안이라서 이 부분부터 저희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정과 이제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마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LH 이 투기 의혹,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구리시에도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갈매지구 사업 등등인데 네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LH 투기 이게 딱 터지자마자 네. 제일 먼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또 우리 누님들한테도 전화드리고 아들 둘 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구리시청의 우리 감사부서에다가 전현직 공무원 전체 전수조사를 해라. 네. 그리고 친인척까지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할 때 임대아파트 입주를 했거든요. 24평형 임대아파트인데 분양받아서 그 아파트에서 3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의 거주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데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런 어떤 공직에 있으면서 네.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일벌백계해야 되고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벌백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금 집에 대한 생각, 거주 목적인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온 나라가 집이라는 이 명제 하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시 차원에서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경기도의 도의원을 8년간 하면서 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주택 문제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세대별로 주거에 대한 보급률은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1인 세대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 자꾸 주택을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중앙정부도 주택 공급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일자리를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빠지고 신도시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중앙부처가 주택정책에 올바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냐. 지방정부가 지방현실에 맞게끔 주거정책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더불어서 주거 문제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끔 정책의 권한을 지방으로 좀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주거와 일자리를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도시를 만들어서 집이 많아지면 네. 거기 사는 분들이 출근하려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네.
또 거기에 일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함께 공동체가 만들어질 텐데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함께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넘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말씀 들으시면서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은데 민선 7기 구리시의 시정구호가 시민행복특별시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특별시. 그런데 시민 행복을 만드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행복은 각자의 체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시민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일단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덜 행복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행복도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이게 이제 시민 행복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행복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복지가 좋아야 되는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더 보급하고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결국은 좋은 일자리,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 그리고 문화예술의 함께 공유를 통한 어떤 힐링 이런 게 진행돼야 됩니다. 구리시는 지난 그 한 해 동안에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600명의 일자리가 늘었고 그리고 고용률도 0.9%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따낼 때마다 3자리, 5자리, 7자리 늘어나는데 그게 늘어가지고 공공일자리가 확보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저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찾아내고 네. 그 지표를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때 본인들의 행복도가 스스로 좋아진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일단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부터는 또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굵직굵직한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혁신 물류단지 그리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시민들 그리고 또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세요. 네. 어떤 사업들입니까? 실제로 구리시는 31개 경기도의 시군 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네. 저는 3, 4만 동네라 그러는데 바로 33제곱킬로미터. 그 33제곱킬로미터에서 60%가 그린벨트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커머스 혁신 물류 사업은 우리 그린 뉴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구리시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25년 차가 됐는데 네. 너무 노후화돼서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하는 것이 바로 이커머스 혁신 물류가 진행되는 그린벨트 해제적으로 옮기고 거기에 푸드테크밸리를 같이 합니다. 네. 이 푸드테크밸리는 먹는 산업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되는 구조인데 이 사업들을 위해서 지금 롯데 엑셀레이다하고 업무 협약을 갖고 기업 유치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커머스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물류가 필요합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29만 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단지와 또 농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푸드테크가 안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통의 하나의 새로운 거점을 네. 수도권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가능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한강변 개발 사업은 약 한 49만 평의 그린벨트를 푸는 일인데 네.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 이것도 그린 뉴딜 정책에 함께 가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는 일단 똑똑한 도시, 안전한 도시, 편안한 도시인데 여기 사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적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DNA라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네. 전체 가용 면적의 25%는 주택을, 주거지역을 만들지만 나머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뉴딜과 함께 수소연료 충전소를 만든다든가 또 거기에 맞는 스마트 팜도 조성한다든가 또 스마트 의료도 들어온다든가.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재정적 기여는 우리 우선협상 대상을 취한 그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협상자가 대상대가 된 KDB 산업은행이라든가 네. 또 이제 우리 KT통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또 뭐 대우건설, 그리고 또 여기 함께하는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돼서 민과 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도시이고, 이 도시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서 네. 향후 수출까지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방금 뭐 굉장히 큰 청사진도 말씀해 주시고 재원 조달 부분도 뭐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 한 가지 걸리는 지점이 네. 모두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구리시는 네. 60%가 그린벨트 네. 지역인데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만들어서 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바로 인간과 자연을 위한 곳입니다. 네. 그린벨트 풀 땐 풀어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곳에 우리 네. 그 경기도의 기본주택이라고 지금 또 아직 법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네.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 기본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집이 없는 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환경 문제를 여쭤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개발과 관련해서 또 환경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구리시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기도 합니다. 구리시의 그린 뉴딜 정책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그린 뉴딜은 결국 지구의 기후위기를 공동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는 건데 네. 실제로 도시를 난개발하면 문제가 돼요. 아까 같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제대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그린뉴딜 정책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 도시도 문제예요. 원도심. 네.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구리시는 워낙 땅이 좁다 보니까 자동차 다닐 길을 더 넓힐 수도 없고 결국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더 연결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함께 가자.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린 뉴딜 구리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약 450개 유관기관들이 그린 뉴딜 기후위기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지금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자전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구리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리보다 또 열심히 하는 도시를 찾아냈습니다. 구리가 찾아냈어요. 네. 파리를 찾아냈어요. 파리라는 도시도 엄청나게 자전거, 그린 뉴딜, 기후위기를 얘기하는데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리와 파리가 함께 자전거 타고 걷고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냐 네. 하다못해 엊그저께는 구리시에 2천여 대의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 이산화탄소를 뿜고 다니는데 이거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그렇다면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시민들 입장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이 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행복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구리시라는 작은 동네에서 본인들이 진학과 관계되지 않는 자기의 진로에 도움되는 우리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축구학교라든가 아니면 수학학교라든가 아니면 함께 책을 읽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행복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이 학교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챙기는 거. 어르신들께는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놨죠. 네. 그리고 경기도 최초로 우리 건강에 좀 장애가 있지만 나름대로 치매 안심 있는 분들만 아니라 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학생들과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의 공감을 얻어서 반려동물 놀이터도 만들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성문화센터도 만들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공간 속에서 그 모임 공동체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또 아동들이 지금 학대당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심하잖아요. 구리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아동 담당 전문 공무원을 또 챙겨가지고 네. 이분들에 대한 상담과 케어를 맡을 수 있게끔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